부교재 4번 10번 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조건을 이용하여 GT의 식을 세워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2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9의 판별식을 구해보면 즉 0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양수이고 절대값을 벗겨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억에서 함수 GT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라고 했습니다. 루트 2분의 1 절대값 t 플러스 2 2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9는 각각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므로 곱한 것도 모두 연속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옳은 선지입니다. 니은에서 함수 GT는 극소값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GT의 식을 정리해보면 t는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GT는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고, 즉 G'T는 다음과 같으므로 G'T는 양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GT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이를 정리하면 즉 G'T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G'T는 음수입니다. 즉 t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는 양수, 작을 때는 음수이므로 극소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귿을 살펴보겠습니다. 함수 GT는 t는 마이너스 2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미분 가능할 조건은 첫 번째로 연속이어야 하며 두 번째로 자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같아야 합니다. 기억에서 함수 GT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므로 첫 번째는 옳은 선지입니다. 자미분 계수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이 식을 세울 수 있고 t 플러스 2를 각각 약분하면 (2분의 25 루트 2라는 값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우미분 계수도 구해보면 t 플러스 2를 각각 약분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25 루트 2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다르므로 함수 GT는 t-2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억 니은 답은 3번입니다. 이상으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부교재 41번 해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 조건을 해석하자면은 함수 fx는 마이너스 2와 6에서 극값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조건에 보면은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요. 3차함수 fx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먼저 fx의 개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fx는 아마 이렇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2와 6에서 극값을 가질 것입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감소하는 그런 3차함수를 그려줬고요.
이를 바탕으로 fx의 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fx의 식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저는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먼저 극값과 극값의 이 x좌표의 중점은 변곡점 x좌표가 되므로 여기 둘의 중점은 2가 되고, 또 여기에서 여기까지 x좌표의 차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x좌표의 차와 같기 때문에 이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6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y는 p라고 잡아주겠습니다. 이 y좌표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미주사가 여기에서 주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를 바탕으로 fx의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fx는 최고차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6이 지나고 마이너스 6에서 접합니다. 그리고 y좌표가 p에서요.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이를 전개해 보자면은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 플러스 p가 되고요.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36x 플러스 216 플러스 p가 됩니다.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36x 플러스 p 마이너스 216이 됩니다. f'x도 미리 구해주자면은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6이 되고요. 이 계산이 잘 되었는지 검산을 한번 해보자면은 f'-2와 6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전개를 해보자면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x 마이너스 6과 x 플러스 2의 f'x가 0이 되기 때문에 계산 맞게 했다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f'x까지 구해줬고요. 나가는 그러면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나 조건을 해석해 볼 건데요. 나 조건을 해석해 보는 방법에는 총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 한번 풀이를 해보자면은 2-1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풀이는 정석대로 가는 것입니다. 먼저 지금 gx가 있는데요. 문제에서 gx는 fx의 점 k, fk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gx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이 gx의 변수가 x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k, fk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gx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k, fk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고 이 실수 k라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k를 구해야 되겠죠. 이 k가 도대체 뭐냐?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는 이 x가 k보다 작고 x가 k일 때 이 fx와 gx의 부호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부호가 바뀌면은 fx-gx를 hx라고 한번 두고 풀어보겠습니다. 이 점을 바탕으로 나 조건을 다시 한번 써보면은 x가 k보다 작으면은 hx가 양수이고 x가 k보다 크면은 hx가 음수라는 점이 나오는데요. 이때 hx가 뭐냐면은 gx는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 점도 똑같이 마이너스 1이 최고차의 3차 함수가 될 것입니다. 이 hx가.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hx도 결국엔 3차 함수잖아요. 근데 이 3차 함수의 개형은 총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때 k에서만 부호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는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점을 바탕으로 k에서만 부호가 바뀌고 마이너스 1에서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3차 함수라는 점을 활용해가지고 hx의 식을 한번 세워보자면은 x-k의 세제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을 전개해 주자면은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K세제곱이 됩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x는 1차 함수입니다. 즉 2차 함수의 개수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얘는. 따라서 fx의 2차함의 개수와 hx의 2차함의 개수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구했던 fx의 2차함의 개수는 플러스 6이고 이 hx에서 2차함의 개수는 3k이므로 3k는 6이다. 따라서 k는 2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두 번째 방법은 약간 그래프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fx 그래프를 한 4개 정도 그려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x는 이제 특정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잖아요. 근데 이 k가 결국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범위에 따라서 gx가 달라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번 이렇게 해봐요. 구간에 나눠줘요. 이렇게. 제가 이 구간에 나눈 기준이 뭐냐면은 3차 함수에서는 약간 문제 나올 게 솔직히 말해서 좀 뻔해요. 그래서 3차 함수에서 중요한 점을 기준으로 저 범위를 나누는데요. 극대값과 급속점 그리고 변곡점을 기준으로 이 범위를 나눴습니다. 따라서 여기 이 형광펜 친 부분에 K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여기 이 부분 안에서는 똑같을 거기 때문에 K, FK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그려주겠습니다. 여기는 뭐 똑같을 것이니까 안 그리고요. 여기에서 한번 그려주고 여기에서 그려주고 또 여기에서 그려주겠습니다. 어차피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는 안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직선이 gx고요. 검정색 곡선이 fx가 됩니다. 문제를 다시 확인해 보자면은 x가 k, 즉 여기가 k예요. 왜냐면은 gx는 k, fk에서 접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가 k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hx가 클 것이고 여기에서는 그림 조금 애매해서 다시 그려보자면은 좀 이렇게 다시 그려줄게요. 그래서 이 범위일 때 그래서 gx를 다시 그려주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여기가 k입니다. 그래서 x가 k일 때 fx가 큰 거는 맞아요. 근데 x가 k보다 큰데도 지금 fx가 계속 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이 경우는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점을 확인해 보자면은 여기가 k예요.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근데 k보다 작을 때 fx 크다. 좋아요. 근데 여기서 k보다 큰데 fx가 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경우도 되지 않습니다. 먼저 마지막 경우로 가보자면 여기가 k가 되는데요. k보다 클 때 gx가 큰 거는 맞아요. 근데 이 k보다 작을 때 gx가 큰 부분이 있으면 되지 않잖아요. 왜냐면 fx가 항상 커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우도 안 되고 이 경우만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여기 변곡점이 아까 구했듯이 k는 2가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gx는 2,fk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똑같이 k는 2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됐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k는 2이므로 gx를 이제 구할 수 있게 됐죠. 왜냐하면 gx는 2,f2에서 접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이죠. f2를 한번 이 식에 대입을 해서 구해보려면은 f2는 마이너스 8 더하기 24 더하기 72 더하기 p 마이너스 216이 되고요. 이를 천천히 계산을 해보자면은 k 마이너스 128이 됩니다. 따라서 f2가 k 마이너스 128이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k 마이너스 128이 되겠죠. 그 다음에 gx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한 점을 알고 있으니까 기울기 또는 다른 한 점이 필요한데 저희는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f'이 주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f'를 대입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12 더하기 24 더하기 36이 되고요. 2는 48이 됩니다. 따라서 2,f2에서 접선의 방정식 gx의 기울기가 48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gx의 식을 세워보자면은 기울기가 48이고
2, k-118 지나는 fgx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전개해주면은 48 x 마이너스 플러스 48 네, 여기까지 어차피 계산하는데 크게 상관없을 것 같으니 여기까지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와 나 조건을 해석을 통해서 fx, f'x, gx의 식을 모두 구했습니다. 자, 다 조건을 한번 보자면은 f1과 g1을 더한 값이 41이라는 그런 조건을 주고 있는데요. 마지막 다 조건을 해석해 보자면은 f1 플러스 g1은 41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구해준 식에 대입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f1에 대입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6 더하기 36 더하기 p 마이너스 216이 되고요. g에도 1을 대입을 해주려면은 여기에다가 k-48 128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더해주면은 f1 더하기 g1은 어딘가에서 문제가 났는데요. 여기 죄송해요. 실수했네요. 여기가 변수가 p죠. 따라서 여기가 p가 되고요. 네, p가 됩니다. 따라서 이 p 계산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351이 되고요. 이 값이 41이 됩니다. 따라서 이 p는 392가 나옵니다. p는 196이죠. 좋았어요. 이때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값은 함수 fx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입니다. 이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는 6과 마이너스 2를 여기 fx에 대입해서, 왜냐면 지금 우리는 p를 아니까 구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색다른 방법으로 gx 극소값과 극대값의 합을 구해보려 합니다. 저희는 지금 뭘 구했나요? 저희는 이미 지금 이 x는 2에서 fx의 값을, 즉 y 값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은 여기가 변곡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극대값과 극소값의 중점이죠. 이게 무슨 의미를 하냐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같고 또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같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극대값은 f2 플러스 p가 될 것이고 이 극소값은 f2 마이너스 p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개를 더하면 결국 p가 날아가고 이 f2의 2배가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 f2를 구해주면은 이 f2는 우리가 이미 구한 f2가 아까 p 마이너스, 여기도 또 실수했네요. p 마이너스 128이죠. 따라서 2 곱하기 f2가 p 마이너스 128이기 때문에 2 곱하기 196 마이너스 128, 따라서 2 곱하기 68이 되고요. 따라서 136이 답이 됩니다. 네, 5번 136이 답입니다. 교재 4번 도함수의 활용 12번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면 p가 양수고 q가 음수, 함수 fx의 식, 그리고 gx의 조건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조건 가에서 xgx가 나와있기 때문에 한번 써보면 xgx는 절대값 x 빼기 p 빼기 qx가 되는데, 이거를 x로 묶을 수 있으니까 한번 묶어보면 xgx는 x 곱하기 x 빼기 p 빼기 q가 됩니다. 이때 부호가 x의 부호에 따라서 바뀌니까 gx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xgx는 x가 양수라면 x 곱하기 절대값 fx 빼기 p 빼기 q, x가 음수라면 마이너스 x 곱하기 절대값 fx 빼기 p 빼기 q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때 x를 지워준다면 gx는
fx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q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절대값을 씌운 그 형태가 x는 0 이상에서 오고, 이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절대값을 씌운 거에 다시 x축 대칭을 한 그 그래프가 x는 0 미만에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실수 집합 전체에서 연속이어야 되기 때문에 gx에서 x가 0으로 갈 때 값이 두 개 같아야 하므로 fx 빼기 p 빼기 q는 마이너스 fx x에 0 넣었으니까 쓰지 않아도 되고, f 마이너스 p 플러스 q 해서 f 마이너스 p 빼기 q는 0이므로 g0은 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조건을 봤을 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a의 개수가 1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미분 가능한지 판단하려면은 gx를 그려보는 게 편하기 때문에 fx를 한번 그려서 gx를 표시해보면 f 프라임 x 먼저 써보면 3x제곱 더하기 3x 빼기 6, 그러니까 3 곱하기 x 더하기 2 곱하기 x 빼기 1 되기 때문에 도함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2 미만에서는 증가하고 마이너스 2 이상 1 미만에서는 감소, 1 이상에서는 증가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fx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극대값이 마이너스 2에 있고 극소값이 1에 있으니까 한번 구해보면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8 더하기 6 더하기 12 빼기 15 해서 마이너스 5고, f1은 1 더하기 2분의 3 빼기 6 빼기 15는 마이너스 2분의 37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대충 마이너스 1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0 있다고 하면 0,15 마이너스 15가 이렇게 있고 있으니까 이런 모양이 fx가 될 겁니다. 여기서 절대값을 씌웠을 경우에 아마 여기나 여기서 평행이동해서 올라갔을 때 이 부분쯤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생겨야 될 거기 때문에 원점에서는 아마 극대값이나 극소값에 해당하는 이거를 평행이동해서 원점으로 맞추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이제 1, 마이너스 2분의 37을 0,0으로 옮긴 그래프를 그려보면 fx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절대값을 씌우고 뒤집었으니까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원점 이렇게 될 텐데, 이때 b 값이 마이너스 1이고 q가 2분의 37이라서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틀렸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를 끌어올렸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내려가고
되니까 여기가 a가 되고 절대값으로 올려주면은 미분 불가능한 실수 a가 나오고, 다시 얘는 절대값 씌웠다가 다시 돌려보냈으니까 그대로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게 gx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를 0, 0으로 바꿨으니까 이제 p는 2, q는 마이너스 5라서 p 빼기 q는 7,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